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단 1년만 거주한 뒤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담은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정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변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며 자신 또한 한국에서 1년을 보내며 겪은 변화된 모습을 연달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제가 한국에서 잠시 거주했을 때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여성이 1년 동안 한국 생활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오늘은 미국에서 온 제이슨으로서 한국에서 1년 거주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화제가 많이 되어 식상할 법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관련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제 경험과 함께 종합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1년 거주하며 겪는 변화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태국 트렌드가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태국에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들의 독특한 영어 발음이 1년간 태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영상이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남성이 1년 거주하면 여성스러워지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첫 만남에서는 잘 인사하다가 1년이 지나면 웃으며 인사한 후 돌아서는 순간 정색하고 지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인들은 앞에서만 잘 웃고 뒤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한국 역시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찾는 미국 여성들 중 일부는 물론 한국 문화가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쇼핑, 즉 한국 화장품, K 코스메틱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킨케어를 이용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얼굴에 로션 한 번 바르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전혀 믿지 못하시는데 얼굴에 로션을 충분히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선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는 사람을 외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는 생각 그 자체가 한국이 스킨케어에 얼마나 친숙한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찜질방에도 로션이 구비되어 있으며 제 친구가 다녔던 PC방에서는 핸드크림까지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들은 절대 믿지 못하죠. 특히 한국에 가면 화장법이 크게 바뀌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러시아 출신 인플루언서인 다샤 타란님도 한국식 화장법을 적용한 후 엄청나게 예뻐지셨습니다. 물론 원래도 아름다운 분이셨지만 한국식 화장을 통해 더욱 돋보이게 되셨습니다. 서양의 화장이 눈썹이나 윤곽선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한국의 화장은 얼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더욱 예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1년을 지낸 뒤 완전히 자신이 변화했다며 많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1년 살기를 강력히 권유한 이 여성의 영상이 완전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1년을 살아보면서 저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지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돗물은 다른 어떤 나라의 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이 맛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여성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개 한국에 가면 오히려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이 없는 건가요? 왜 살이 빠지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은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여성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떡볶이가 그러한데 한국에서는 떡볶이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더 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음식에 있습니다.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미국 음식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유명한 미국 음식이라고 하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정도가 있겠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네, 미국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름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건강한 식단만 챙겨 먹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맥도날드 같은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한국에서는 밥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바쁠 때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패스트푸드로 대충 따으며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이나 등교 전에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겨 먹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점심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 혼밥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한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1년을 살면 자연스럽게 밥 중심의 식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빵, 파스타,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지만 한국에서는 밥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물, 국, 찌개 같은 다양한 반찬을 곁들이기 때문에 영양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밥을 먹으면 배부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포만감이란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속이 든든하게 차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포만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 차이를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예전처럼 과식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을 자연 오젬픽, 나추럴 오젬픽 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젬픽은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약으로 미국에서 유명한데 한국을 두고 자연적인 오젬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만 다녀오면 사람들의 포만감 개념이 바뀌어 폭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을 다녀오고도 식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변화하는 편입니다. 이제 외모 변화와 관련하여 화장품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영상 속 주인공처럼 한국에서 살다 보면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편안함이 최고 가치라서 운동복, 후드티, 레깅스 차림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적 감각이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꾸며야 하나 싶지만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쇼핑을 더 하고 기초 화장에도 관심이 생기며
깔끔한 스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나 정말 괜찮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도 좀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예쁜 스타일을 찾고 자존감까지 크게 향상시키는 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우울증이 있고 힘든 사람이 많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말 정신병의 국가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이기에 정신적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 많고 미국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크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신과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강도가 높지 않은 정신과 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는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나쁜 마약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에 손을 대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고 점점 피폐해지다가 결국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되는 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마약도 없고 정신과 약도 쉽게 구할 수 없으며 밥 위주의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스킨케어를 하고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사, 예를 들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 혹은 사고나 큰일로 인한 트라우마, 마약 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에는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1년 정도 거주하면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치에 달하는 멋진 사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 한국에 오기 전보다 내가 훨씬 멋진 사람이 되었고 훨씬 예쁜 사람이 되었으며 미국 친구들이 내가 훨씬 예뻐졌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적인 사회에 너무 깊이 몰입해버려서 내가 이렇게 예뻐진 것조차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가면 예뻐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더 예뻐져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어 화장이나 외모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충분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조금 더 경쟁적으로 더 예뻐지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한국은 확실히 경쟁적이어서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이라는 것은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실제로 경쟁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한국이 정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서는 한국이 정말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년 살고 예뻐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지만 멘탈 관리를 잘못한다면 오히려 더 불행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국식 경쟁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눈치입니다.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눈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좋아지는 점이 바로 이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혼자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고 지하철에서 통화하면 안 되며 심지어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바로 알아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눈치 없이 내가 계속 말을 하면 갑자기 "아, 미안해. 너 말하려고 했지?" 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친구들은 이런 변화를 보면 신기해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1년만 살아도 눈치력은 자동으로 레벨업 됩니다. 흥미롭죠?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정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올해 중에는 한국을 꼭 여행 가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한국에 꼭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제이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